평생의 복을 그 10개월 동안 다 썼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로또를 사도 친구들이 합니다. 야, 로또 사면 그래도 본전 안 건지나. 나는 로또 50번 사면 50번 중에 한 2번 본전 건집니다. 48번은 5,000원치 사면 6개씩 해서 5, 6, 30, 30개 숫자를 찍잖아요. 내가 찍으면 그때 나온 1등 번호 6개에다가 보너스 번호까지 7개. 그 7개 번호를 다 피해가는 게 10번 하면 한 4번 정도 됩니다. 아예 번호 하나도 안 맞아. 이상하게 피해가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우리 집 아들들 보고, 야, 너는 아빠 찍는 거 딱 피해서 한번 찍어봐라. 둘 다 안 돼. 아빠 옆에 찍으면 적어도 안 돼. 자, 수용으로 해놨을 거리잖아. 자, 수용은 공용징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용은 아까 그 법적 효과가 원시시득이라고 그랬죠. 원시시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시시득이라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 등기 하지만 아까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한다고 그랬죠. 자, 이 등기된 부동산인데 그러나 원시시득인데 왜 이전 등기 하느냐? 원래 보존 등기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전 등기 하는 이유는 등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등기관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등기 업무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일정 지역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수용한다. 그러면 도로 만들어지는 그 부지 굉장히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부지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면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그러면 기존에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가 있는 상태에서 보존 등기하고 또 등기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동산의 등기부를 폐쇄, 없애는 멸실 등기 절차를 1차적으로 전부 다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등기부를 만들어내는 보존 등기를 또 한 번 쫙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의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자. 그러면 등기부를 없애고 새로 만들지 아니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해서 이전 등기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업무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존 등기 하는 게 맞지만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할 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나 원시시득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은 넘겨주는 자, 넘겨받는 자가 원래는 공동 신청해야 되죠. 그러나 단독 신청합니다. 뭐니까? 원시시득이니까. 원시시득이니까 단독 신청해요. 그 다음 이거 이외에 뭐 등기 필적 내니 안 내니 인감증명 내니 안 내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모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용을 하게 될 때 원칙적으로 수용 인정한다는 고시가 돼요. 수용 인정한다는 고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 자,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재결이라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결. 자, 여기 협의라고 하는 건 무슨 협의를 하느냐? 수용을 할 때 그냥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졌던 부동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은 해줍니다. 합의를 해서 얼마 주고 받을래? 처음에 이제 우리 민법상 합의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협의라는 걸 하는 거예요. 협의라는 걸 하는데 그 협의에서 아무래도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재산권을 내가 처분할 때처럼 내 마음대로 가격 책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 내 거 비싸? 그럼 사지 마. 사지 마. 내 거 필요한 사람 와. 이만한 가격도 이 땅이라면 살 사람이 나올 테니까 내 땅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사지 마. 나 안 팔래. 이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률행위 자유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수용당하는데 뭐? 그 돈 준다고? 안 돼. 안 돼. 가. 그런다고 땅이 수용이 안 되면 도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협의를 시도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이라고 해서 우리 법원의 판결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결정하고 나가! 안 나가고 머리띠 딱 사고 하면 덜래! 문이 열리죠. 그래서 드러내버린다. 그래서 재결로 넘어가야 된다. 자, 재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재결에서 정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수용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수용의 시기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라고 부르는데 자, 수용은 아까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라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날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 없이. 그러나 우리나라는 187조가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더라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처분해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수용한자, 수용 주체 명의로 언젠가는 이전 등기 해야 된다, 그죠? 맞죠? 그런데 이 이전 등기는 이름은 이전 등기이지만 법적 효과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자, 우리 물건 분류할 때 소유권과 제한 물건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제한 물건은 뭐를 제한합니까?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권이 있을 때 소유권을 제한하는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생길 수가 있고, 소유권이 없다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을 제한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야, 내 저 집 10년간 빌렸어. 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러면 주인이 누군데? 주인 없어. 주인 없는데 어떻게 빌렸니? 그냥 빌렸어. 미친놈 아이가.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 부동산을 빌리는 거야. 맞죠? 자, 저 사람 돈 빌리고 내가 부동산 담보로 딱 잡아놨어. 그거 누구 건데? 그거 주인 없는 부동산이야. 미친놈 아이가.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이해하시죠? 제한 물건은 뭘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이 있어야 제한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다면 자, 원시 취득이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소유권 처음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럼 소유권 처음 취득했는데 벌써 전세권 있고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 된다, 안 된다? 안 돼. 소유권이 있어야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를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 등기부를 이용해요. 기존 등기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등기되어 있었던 전세권, 저당권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인정한다,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원인 이전 등기를 하면서 형식은 이전 등기이지만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 등기부에 존재했던 기존의 권리들을 인정한다,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 그래서 등기부상 존재하는 권리 등기는 말소를 시키게 됩니다. 자, 말소를 하는데 어떻게 말소를 하느냐? 직권으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 말소.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용 절차에서는 많은 등기들이 직권으로 말소가 샥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직권 말소 안 되는 것들이 4가지가 있어요. 자, 항상 예외가 중요하다. 수용에서 문제가 3번 나왔다. 2번은 직권 말소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5번 나왔다. 거의 4번은 직권 말소 되는 거, 안 되는 거. 거의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해지더라. 중요해지더라. 자, 첫 번째. 수용의 날 이전부터 존재하던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의 날 이후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3번째,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을 얘기합니다. 4번째,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 자, 요거 4가지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해서 직권 말소 안 하는 거 4가지가 나왔어요.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어요. 자, 314페이지 가시면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해서 기역, 니은, 디귿 하고 나왔다 그죠? 그런데 여기 그 1번에 나와 있는 수용의 날 이전의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하는 건 당연히 직권 말소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거 하나 더 적어 놓으셔야 되겠네. 그죠? 자,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자, 설명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수용의 날이 되면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 수용 주체가 A다라고 가정합니다. A. 그러면 A는 이날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요때 와야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갑돼 있더라. 그러면 요때 갑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요때 등기 보니까 소유자가 갑돼 있더라. 이 갑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갑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에요. 왜요? 요때 A라는 수용한 자가 등기 없이 권리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시점 와서 A 명의로 이전 등기는 돼야 되는데, 지금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부를 없애고 다시 만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전 등기를 하려면 앞 소유자를 다 지우면 내 혼자 있는데 이전 등기 돼요? 안 돼? 안 돼. 앞 소유자를 놔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A가 소유권 취득하는 날, 수용의 날 이전에 존재했던 소유권자들의 등기는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우고 놔두라는 거야. 그래서 수용의 날 이전에 존재하는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는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그래야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등기가 가능해진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수용의 날 이전, 즉 A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 소유권은 지금 말소 안 한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그러면 수용의 날 A가 소유권 취득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은 지금 말소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와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들어왔더라.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죠. 지금 등기부상 그렇잖아요. 이 시점에 을이 들어왔다면, 그러나 이 시점에 갑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갑은 이 시점에는 처분 권한이 있어요. 소유권자니까. 그러나 이 시점엔 등기부에 등기는 돼 있지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 갑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처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잖아.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의 날 이전에 있었던 소유권 등기만 놔두고,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말소 지운다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수용의 날 이전의 소유권 등기는 지금 말소하지 마라.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은 지금 말소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야. 되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온 이전 등기이지만 지금 말소 안 되는 거. 그게 수용의 날 이전에 들어온 뭐 원인? 상속을 원인으로 할 때. 자, 갑이 여기서 기분 좋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철을, 배우자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갑과 을은 모두 조실 부모하고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완전 외톨이 상태에서 둘이 만났는데, 갑이 뜻하지 않게 사망했습니다. 갑이 사망했어. 이 시점에서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을은 옛날 같으면은 참 힘들게, 참 안타깝게 됐지만 요새 같으면 재수. 맞죠? 뭐 남편, 부모가 있나, 딸린 자식이 있나, 그 돈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도 않고 100% 눕게 돼버렸다. 을 거. 그죠? 을게 돼버렸다. 그죠? 그래서 을은 재수이라고 탁 있단 말이에요. 자, 상속,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안 해도 소유권 취득.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이야. 그러면 이 시점에 등기부는 갑이라고 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이미 누가 가져요? 을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수용의 날이 되면 A가 소유권을 가져가야죠. 그런데 A는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 한다고 그랬죠. 그럼 정상적으로 A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면 이 시점에서는 갑으로부터 이전 받는 형식 돼야 돼요? 을로부터 받는 게 돼야 돼요? 을로부터 받는 게 돼야 되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수용의 날 이후에 소유권 이전 을하고 들어왔는데 원인이 상속이야. 그리고 이 상속이 A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수용의 날 전에 이미 을이 상속을 받았어. 그리고 을이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시점에 A가 등기를 하더라도 지금 을 명의로 상속받은
을로부터의 소유권 취득이 맞죠?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A 하면 정상적인 절차가 되겠죠? 그러므로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온 이전 등기는 원칙은 직권 말소를 해야 되지만 A가 소유권 취득하는 날, 수용의 날 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 등기만이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굳이 지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사랑한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권 배웠어요? 민법에서? 그러면 여기 좀 되겠다. 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 토지가 하나 있고 여기 토지 하나 있고 나머지 토지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출입가능, 이 토지 출입가능, 이 토지 출입가능, 이 토지 출입 불가능. 이건 뭐라고 그래요? 맹지. 자, 맹지는 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로서의 가치가 완전 제로입니다. 그죠?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 토지를 사거나 앞 토지를 빌리거나 해야 되겠죠? 자, 많이 돈 달란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만 빌리자. 그럼 일부를 빌리기 위해서 지상권,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에요. 그러면 요 빌린 만큼만큼은 원래 토지 소유자도 못 쓰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나 그리 안 빌려줄란다. 빌리려면 다 빌려라. 왜? 나머지 요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나? 다 빌리면 돈이 크다, 그죠?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역권은 나만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쓴다. 요만큼 내 통행로로 쓰고 당신도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쓰시오. 그러면 돈도 싸게 빌릴 수 있잖아. 그게 지역권이다. 그리고 지역권을 설정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지역권을 승인해 준 토지, 승역지. 지역권 필요로 하는 토지, 요역지. 요것도 배우셨죠? 자, 그렇습니다. 이때 자, 요렇게 토지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이 되고 있어요. 요 오른쪽이 수용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닌 잡권리이기 때문에 수용되면 수용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죠. 그러면 당연히 직권말소 해야 되겠죠. 수용되기 전에 있었던 권리는 인정 안 해준다. 왜? 내가 원시취득이니까 다 지워야 되잖아. 그런데 이 지역권은 살려둔다는 거야. 왜 살려두느냐? 자, 이 지역권을 살려두면 왼쪽에 승역지는 지금 수용됐어요? 안 됐어요? 수용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토지의 요만큼을 통행로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권이 있으면 통행로로 쓸 수 있고 지역권 소멸되면 통행로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겠죠. 그러면 수용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권 지우는 게 나아요? 안 지우고 수용 안 된 토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나아요? 수용 안 된 것도 이용할 수 있으면 자기한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한 건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수용은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예예요.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공공의 용도로. 맞죠? 그래서 수용 절차는 수용당하는 우리 소유자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소유자에게는 최소한의 보상금 지급으로 어느 정도 권리를 지켜준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고 수용 절차 자체는 수용이 되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토지는 쓰이기 때문에 훨씬 토지의 이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내 토지입니다. 나만 써요. 그런데 수용돼서 도로가 만들어져요. 나만 써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 토지가 주는 효용 가치는 개인이 소유했을 때보다 수용되었을 때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보다 큰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절차는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슨 이해되시죠? 개인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해라는 거야. 그게 나온 게 수용이에요. 그래서 수용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 요거 안 지우고 놔두면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하죠? 그거 안 지운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왼쪽이 수용됐다고 가정합니다. 왼쪽이 수용됐어요. 지역권 안 지우고 있으면 수용하는 자가 지역권 소멸할 때까지 요만큼은 도로 못 만들고 열어놔야 되죠?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당연히 직권말소야, 이거는. 당연히 직권말소. 문제 이해하시죠?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래서 수용도 좀 깊이 들어가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수용에 관한 문제를 풀다가 처음 보는 어떤 문장이 나왔다. 가만히 보니까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하겠구나.
그건 맞다. 가만히 보니까 수용하는 자에게 불리하겠다.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충 그래 가시면 돼요. 해서 요거 나누고 마지막에 재결. 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으로 그건 지우지 마세요 하고 인정해주는 권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안 지우도록 되어 있다. 해서 4가지만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수용의 날 이전의 소유권 등기. 그럼 수용의 날 이후 등기는 원칙 다 지금 마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 살아남는다. 수용의 날 이전에 이미 발생한 뭘 원인?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온 이전 등기는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수용되었지만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즉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한 지역권. 그 지역권은 실제로 수용된 것이 요역지여야 된다, 승역지여야 된다. 요역지. 요역지 지역권이 수용됐을 때는 지우지 아니한다. 마지막 뭔지는 모르지만 수용위원회가 재결, 결정으로 지우지 마라 한 건 안 지운다. 됐습니까? 이것 빼고는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수용되는 부동산에 경매 등기 들어와 있다. 직권 말소, 안 말소? 직권 말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들어와 있다. 직권 말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어쩌고 들어왔다. 직권 말소, 싹 말소, 샤그리 말소, 다 말소. 요거 4개 빼고는 전부 말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소유 배웠죠? 공유, 합유, 총유. 됐습니다. 자, 315페이지 공동소유에 관한 느끼기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공유와 합유, 그리고 총유라는 공동소유 형태를 여러분 민법에서는 배우셨지만 등기법에서는 총유라는 공동소유는 없습니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보통 사원이라고 그러죠. 그 사원들이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한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받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그런 공동소유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법인 아닌 사단, 예를 들어 A 사단이 있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 사원들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 A 사단 명의로 등기해요. 그러면 A 사단은 여러 개 사단이다, 한 개 사단이다. 한 개 사단, A 사단, 그 사단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의 명의는 여러 명 명의로 올라간다,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된다. 한 사람 명의로. 그래서 민법에서는 공동 소유로 다르지만 등기는 단독 소유로 등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총유 등기라는 건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 다루는 공동 소유 등기는 2가지밖에 없다. 뭐 공유하고 합유. 자, 총유는 잘 모르겠지만 등기법에서는 총유가 없다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끝납니다. 됐습니까? 자, 공유하고 합유가 나와요. 자, 공유는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 공동 소유자들의 내부적인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지 갖고 싶으면 누구나 사서 지분 사서 들어오고 지 싫으면 지 지분 팔아먹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다른 사람 동의, 성낙, 뭐 연락, 통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죠? 옛날 노래 생각나죠? 나오는 노래. 내는 내대로 니는 니대로. 그죠? 그게 공유다 말이에요. 공유. 완전히 내부자 간의 어떤 결연관계, 엮여있는 관계, 공동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알아서 하는 거야. 자, 공동 소유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일물일꾼주의 하셔야 되겠죠? 자, 물건 하나에 소유권 몇 개? 1개. 그럼 소유자가 여러 명이에요. 소유자 3명이면 물건 하나인데 소유자가 3명이 소유한다. 소유권 3개다, 1개다. 소유권은 1개. 그러니까 1개의 소유권을 3명의 소유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거야. 일물은 일권이니까. 물건 1개, 소유권 1개니까. 그죠? 그래서 세 사람이 예를 들어 권리를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권리의 일부를 우리는 지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공유자도 공유 지분을 가지고 합유자도 합유 지분을 가지는데 자, 합유는 공유와 관련해서 합유는 공동사업 경영이라는 목적으로 묶여 있어요. 합유. 그래서 합유라는 재산 소유 형태가 민법상 조합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합유라는 재산 소유 형태가 나타나는데 민법에서는 아마 조합이라는 계약은 안 배울 거예요. 시험 범위에 빠져 있으니까. 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재산권, 기타 노무 같은 걸 출자를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자는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동업하자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하자는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민법에서는 조합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 조합계약을 통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 조합원, 우리가 얘기하는 동업자, 여러 명이 모인 단체가 만들어지겠죠. 자, ABC 세 사람이 3억씩 투자해서 학 9억을 가지고 사업 같이 하자. 공동사업 경영 목적의 계약을 맺었어요. 동업계약을 했잖아요. 이 동업계약을 했을 때 ABC 세 사람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만들어지잖아. 이 단체를 조합이라고 부른다. 단체를 조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단체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 공장 하나 경영하자. 그럼 땅 사서 공장 허가 받아서 건물 짓고 뭐 하고 등록하고 온갖 거 다 하고 나면 한 3, 4년 지나가더라. 그래갖고 사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 안에 들어있는 기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인수하면 한 6개월, 1년 하면 사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장 인수하자. 좋지? 그러면 이 공장이 갑의 소유였어. 이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했을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자, 여기 ABC 세 사람 모였으니까 ABC 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느냐? ABC 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세 사람의 친구가 모인 조합, 사무조합이라는 이름을 짓고 사무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것인가? 이거 우리 저번 주에 등기신청 적격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부동산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민법상 조합,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조합의 경우는 누구 명의로? 조합원, 전원 명의로. 여기 조합원, 전원 몇 명? ABC 세 사람. 이 ABC 세 사람 명의로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 합유다, 합유. 그럼 공유하고 합유는 민법에서 공유는 자유롭다. 합유는 뭔가 묶여있다. 그 정도로 배우셨잖아. 그럼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하느냐? 공유라면 공유자 등기되고 그리고 공유 지분 이 3억씩 투자했다면 세 사람이니까 3분의 1씩 지분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유의 경우에 그 공유 지분이라는 게 있고 합유도 합유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분이 등기되느냐? 공유는 지분이 등기가 됩니다.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등기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 등기부를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 보니까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거 공유다, 합유다? 공유다, 공유. 그런데 이거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 소유자는 여러 명인데 이거 공유다, 합유다? 합유다, 이 말 합유. 지분이 등기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등기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3분의 1씩 지분 기재에 되는 공유인데 3분의 1이라는 지분 기재를 잠깐 망각하고 빠뜨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합유의 경우는 합유자라고 기재함으로써 합유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고민을 하시고 자, 그러면 지분이 등기되어 있냐 등기 안 되어 있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 합유는 합유 지분 이전 등기 가능할 것인가? 지분 자체가 등기 안 돼 있는데 무슨 지분 이전 등기를 해? 안 되겠죠? 자, 지분 이전 가등기 가능할 것인가? 아까 가등기는 일단 등기해도 아무런 효력은 일단 권리 취득은 안 된다 그랬죠? 일단 가등기하기 위해서 지분이 등기되어 있어야 가등기 할 거 아니야? 이거는 지분 등기되어 있으니까 가등기 가능하겠죠? 이 가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안 되는 거야. 자, 지분에 대한 처분 제한 가능할 것인가? 자, 지분 가진 사람 돈 빌려줘서 돈 안 갚아서 배째 이래서 배째. 그러면 내 부동산 아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하고 들어와서 소송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거 가능할 것인가?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처분 제한 등기해 주시오. 가능하다. 이거는 지분 자체가 등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분 제한 등기할 거야? 무슨 이해하시죠?
자, 신청서나 등기부에 지분이 기재되는 거 안 되는가? 제일 위에서 봤습니다. 등기부에 지분 기재, 공유 지분 등기되죠? 그러니까 신청서에도 지분이 얼마 이전되는지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3분의 1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을 팔고 싶을 때 3분의 1 다 팔아야 되겠습니까? 3분의 1 중에 2분의 1, 6분의 1만 팔 수도 있겠습니까? 지분 중에 일부. 처분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내가 꼭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팔아도 됩니다. 자, 일물일권주의입니다. 물건 하나면 권리도 하나예요. 물건이 하나면 권리도 하나여야 되죠. 그래서 A, B, C 만약 공유라고 친다면 3억씩 투자했다면 3분의 1씩 지분 가지겠죠? 맞죠?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면 1이 되잖아. 그럼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C가 3분의 1 중 2분의 1, 6분의 1을 D한테 팔았어. 그러면 C 남아있는 거 6분의 1이죠. D 가져간 거 6분의 1이죠. 그럼 6분의 1, 6분의 1 합치면 6분의 2, 3분의 1이 되잖아. 그러면 다 합치면 또 소유권 하나 되죠. 그러니까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지분 전부를 팔든 지분 중에 일부를 팔든 일부를 팔아도 일부 산 사람과 판 사람 남아있는 지분 합치면 옛날 지분과 똑같죠. 그럼 일물일권 계속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지분의 일부 파는 거 문제될 거? 없다 말이야. 없다. 그러나 부동산 일부를 파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일부만 요거를 E한테 팔았다. 그러면 일부는 A, B, C, D 네 사람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 물건 일부는 E가 가지고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 두 개가 돼버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권리 일부는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다 말이에요. 자, 해서 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합유는 신청서, 등기부에 지분 기재 안 되니까 신청서에도 지분 기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대신 단 등기부에 그리고 신청서에 등기부에 자, 이 공동 소유는 공유가 아니고 합유입니다. 라는 뜻은 기재하라. 요게 이렇게 나온다. 합유자 A, B, C. 그럼으로써 공유가 아니고 합유입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제법 나옵니다. 제법 나옵니다. 일단 고정도 마시죠.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쉽죠? 가장 기본은 뭐예요? 지분이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지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지분을 목적으로 한 등기 모두 가능해. 그리고 신청서에도 얼마의 지분이 넘어가는지 당연히 기재를 해줘야 돼요. 등기부에 지분 등기되니까 합유는 지분 등기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지분을 목적으로 한 등기 전부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고 신청서나 등기부에 요거는 공유 아니고 뭡니다? 합유입니다라는 뜻은 기재한다. 그죠? 됐습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318페이지를 가보면 환매 특약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 환매는 여러분 책본편에서 환매를 배워보면 다음 편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넘어가시고 자, 322페이지 가면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신탁. 이상하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시간 많이 갔노? 수용하고 공동소유 두 가지밖에 안 했죠? 자, 신탁입니다. 믿을 신, 맡길 탁. 탁하고 믿고 맡기는 게 신탁이에요. 자, 신탁하려면 그래도 최소 20분 정도 이상은 끌어야 되는데 먼저 쉬는 건 해도 많이 하고 쉬는 거는 용납하지 못한다. 그죠? 10분 쉬었다 하시죠.